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1월 1일 첫 번째 방송이지만 월급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종목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자, 1월 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유리할까?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쪽 리오프닝이죠. 제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다시 활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자, 1월 달에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파라다이스와 모드투어 이 두 종목을 볼 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파라다이스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파라다이스는 GK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GK라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매수 포인트가 사실은 GKL보다 파라다이스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 GKL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차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격을 벌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즉 18,000원대 지지라인이 있지만 유지 못한다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거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라인이 지금 21선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17,000원 정도에 있고요. 여차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16,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선도 가까운 편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포인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국 쪽 관련한 부분들은 여행객 수의 증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행객 수의 증가는 앞으로도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희망적인 그런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된다.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객 수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 즉 경제적 효과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그 엔터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실 거예요. 여행주, 항공주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이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묶여있던 그런 여행객이 빵 터졌을 때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당연히 이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야 국내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카지노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경이 열린다, 개방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GKL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인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도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도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증가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FM 가이드를 통해서 보게 되시면 코스닥 쪽에 있는 오락과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9% 정도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부담감은 없죠. 유동주식수도 잘 되어 있고요. 크게 문제 없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46%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를 얘네가 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단단한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여기에 속해 있다, 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전용,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각각 4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실적은 어떻게 됐냐 한번 봅시다. 배당도 안 주고 그냥 애매한 주식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락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배당을 좀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100원 정도 배당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100원이면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당이 나온다는 건 대단한 어떤 성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있어요.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은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2023년도가 되면 이게 2023년도가 지금이죠. 네, 올해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되어 있고요. 작년이다. 바로 어제지만 작년에 실적이 200억 정도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올해 이제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소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뭐 이제는 나오겠죠. 이제는 나올 텐데 3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됐습니다. 600억 정도가 돼서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제거하고 나면 네, 200억 이상이죠. 200억 이상 오늘 실적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이제 1분기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 여행객 수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큰 실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예요? 파라다이스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든 이런 모습이 좀 있을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요. 8월달부터 뭐 실제로는 6월달부터 들어왔다 봐야 되겠네요. 6월달부터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1월부터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부터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11월부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그런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6월달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가격 분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 상황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6월 1일부터로 보게 되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 평균 단가가 지금 네, 15,786원입니다. 15,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5,800원이면 지금 16,000원 살짝 밑에 쪽 지지선 라인대에서 매수가 잘 됐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11월부터잖아요. 그래서 11월로 계산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1월부터 매수가 들어간 외국인들은 어땠을까? 평단가가 지금 보시면 16,716원입니다. 16,716원이 지금하고 별 차이 없죠. 16,700원이면 이 정도. 그러면은 현재 지지라인 때는 기관이 매수한 가격대 15,700원 정도부터 해서 16,700원 사이 구간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단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국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평단가 대비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지금 이걸 따지고 본다라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존과 기관의 매수존 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가져가시면 좋은 거고요. 뭐 이것과 조금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17,000원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매수 포인트 가져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땡겨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인트는 지금 수익이 크게 나온 패턴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가면 조금 제법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만원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 그 다음에 25,000원, 그리고 나서는 전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5,000원에서 요쪽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구간들은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만 한 2, 3천원 정도 그러면은 한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마 외국인들이 털어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주가 포인트가 뭔가 긍정적인 호재를 가지고서 막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추세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고자 한다라면 좋은 소식을 흘려가지고 조금 더 주가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매도를 하시면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세가 급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거 아니고 뭐 GKL 같은 경우 대응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이거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고요. 이미 돌파가 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뭐 아래쪽을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은 비중을 조금씩 해가지고요. 그냥
이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GKL 이 두 종목은 우리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중요한 수혜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를 볼 겁니다. 모두투어. 자, 이제는 뭐 여행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지금 홈쇼핑 채널 들어보시면은 여행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매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공항 이런 데 가보시거나 그러면은 여행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죠. 특히 해외여행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다 수혜가 있게 됩니다. 꼭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방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 쪽 수요가 늘리게 된다라면 더 큰 실적 호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행주들 뭐 하나 투어도 괜찮고요, 모두 투어 뭐 해서 뭐 약간 이제 뭐 재무적으로 아직까지 좀 불안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담아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어떤 패턴들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흐름들을 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뭐 2월달쯤 된다라면은 거기에 맞는 또 패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서서히 성장해 나갈 거, 그리고 지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종목을 담아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여행주들이 슬슬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잡았다고 생각해요. 15,000원 정도의 저점이 잡혀 있고요. 주가가 슬슬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추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누워 있다는 거. 그러면 눕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평선이 모여요. 여러분들 지금 역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종목도 공략하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횡보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횡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먼저 된 거, 또 뭐 모두투어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횡보가 진행되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역에서 모인 다음에 정으로 바뀌고, 정에서 모인 다음에 다시 역으로 바뀐다는 거. 자, 벌어지면 모이고요, 모이면 다시 벌어지는 거. 이게 이평선의 그 이격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 본다라면 이게 모이고 있으니까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실적 전망들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뭐 코스닥에 있는 거고요. 호텔 및 레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텔은 이제 철수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투어는 이제 호텔 사업은 철수하게 되고 이제 여행 쪽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동 주식이 78%나 됩니다. 유동 주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료가 터졌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나오면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주주 지분이 20% 정도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20% 정도라서 뭐 이거는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또 M&A 이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모습. 뭐 지분이 약하다는 것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약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M&A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주식이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업 분야는 안 봐도 아시겠죠?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배당은 역시 적자가 나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네, 2022년, 바로 어제까지 작년에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 드디어 흑자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을 그동안 안 줬던 건 아니고요. 적자였기 때문에 안 줬는데, 올해는 배당을 준답니다. 150원 정도 나올 것이다. 자, 150원 배당이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아예 없었던 거였는데, 배당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4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오는데 적자 국면이 훅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올 1분기부터 이제 적자가 해소가 되고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 쪽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상품들이 점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11월 달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특별히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평단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16,400원입니다. 16,400원이면 뭐 현재 가격하고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16,400원이면 그거 보면 요 정도 라인 좀 되겠나요? 자, 지금 현재 가격과 16,000원이라는 지지 라인 때 중간 정도,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한 3% 정도밖에 못 먹고 있을 것이다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뭐 당장 이제 내일 시장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좋고요. 16,500원 때문에 좋고 17,000원 정도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셔서 대응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실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17,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좋고요. 17,000원 근처에 놓여져 있을 때는 그냥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후퇴하지 말고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똑같은 관점들이죠. 저점 잡아내고 반등 나가는 포인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휠라홀딩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요 부분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보면 7월달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달부터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휠라홀딩스도 평단가가 지금 보면은 31,600원입니다. 현재 가격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대비를 보면 5%가 채 안 되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5% 수익도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적어도 20-30% 정도 수익률을 노린다 봤을 경우에 이게 4만원 근처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도 괜찮죠.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뛰는 모습 좀 있었어요. 근데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나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이 있어라고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들쭉날쭉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외국인 매수 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 정도면 평단가가 7,800원 이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 평단가 맞죠? 7,800원쯤 나와 있어요. 이거를 뭐 12월부터 보신다라고 해도 비쌀 것 같은데요. 12월 1일부터 뭐 8,000원 정도 나오네요. 얘네도 좀 높은 가격 물렸네. 외국인들은 좀 물렸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요 정도 라인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흐름 타고 있을 때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들 유지하시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상반기 이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올 상반기에 무사 통과가 된다라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꽝 치고 넘어가면서 내년도까지도 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주들은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부 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1월달 월급 종목은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 두 종목 골랐어요. 파라다이스하고 모두투어 이 종목들 심층적으로 하고 제거는 이제 1월 10날 월급을 타게 되면 파라다이스하고 모두투어 두 종목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뭐 미리 대응하시든 천천히 대응하시든 그것은 자유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들 하시고요. 뭐 이 종목들이 아니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라면 관심을 꼭 가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1월에 출발을 좀 이렇게 리오프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이제 내일은 10시에 장 열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일 아침 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지 마시고요. 10시부터 시장 시작되니까 천천히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